연천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경북 칠곡의 농장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3주간 도내 돼지 반입 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이 5년째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원전 주변 완충구역 설정과 현실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다음 달 국내에서 4년 만에 개최될 예정인데 단순한 전시와 공연에서 벗어나 체험과 영상 콘텐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지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주변 완충구역 설정 등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과 인접한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농성이 5년을 넘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불안감 속에 땅값 하락 등 재산권 불이익도 크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 경주시 등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이나 삼중수소가 나와가지고 물도 사먹고 이런 어떤 그 채소라든가 마음대로 못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그 실정이 오다 보니까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안 된다. 빨리 하루속히 빨리 나가야 된다. 주민들은 농성 5주년을 맞아 환경단체 등과 전국 4곳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0년 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고통을 참아왔다며 적절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2016년 장기 과제로 보고한 원전체 인접 마을을 간접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완충 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반경 913m가 제한구역이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915m부터 살고 있죠.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고 그래서 완충구역을 거기에서 한 1km 정도로 더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자산을 한수원이나 정부가 매입하라는 겁니다. 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이주 대책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사용 후 해결료 재공론화 과정에 원전 인접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기도 연천 농장 출입 차량이 칠곡과 예천, 김천 등 경북 3개 돈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천, 김천은 잠복기가 지났지만 칠곡 농장은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어 긴급 혈청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타시도 돼지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열병 확진 농장에 출입한 차량을 추적한 결과 지난 9일 새끼 돼지를 공급하는 트럭 한 대가 연천 농장과 칠곡 외관의 돈사를 차례로 들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돼지 2,700마리를 키우는 칠곡 돈사에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 명령을 내리고 긴급 혈청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천과 김천에서도 방문 차량이 겹치는 돈사가 나왔지만 방문 순서가 경북을 먼저 들른 뒤 연천 농장을 찾았고 방문 시점도 잠복기를 지난 3주 전으로 확인돼 역학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긴급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고 경북을 제외한 타 시도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입과 반출을 앞으로 3주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지금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돼지 농가 돼지들 또 우리 지역에서도 나가는 부분 이건 서로가 교차적으로 이제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 도내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도 무작위 혈청 검사를 진행합니다. 경북의 돼지 사육 두수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51만 두, 영천이 20만 마리로 가장 많고 경주, 안동, 군위도 10만 마리 이상씩 사육 중입니다. 농가들은 사실상 돈사 출입문을 폐쇄하고 외부 교류마저 끊는 등 전례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륙에 맞서 필사적인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행사가 지금 다 취소 다 됐어요. 보잭은 이제 병도 아니죠. 보잭은 이제 뭐 백신이 있으니까 그 열병은 이제 백신이 없으니까 이제 제일 불안한 거죠. 한편 이동 제한 조치 확대로 돼지 출하가 위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국 주요 축산물 공판장의 돼지고기 값이 하루 만에 30%나 치솟는 등 돼지고기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로 특별 재생 사업이 확정된 흥해 지역 도시 재건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특별 재생 사업은 전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흥해읍 소재지 120만 제곱미터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57억 원을 투입해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 정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60억 원으로 흥해 지역 도시 재건 기본 및 복구 계획에 대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 805세대의 주거 연장과 흥해체육관에서 장기 거주 중인 이재민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 전시와 공연에서 벗어나 체험과 영상 콘텐츠를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엑스포는 지난 1998년 첫 개최 이후 끊임없이 변신해 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경주 엑스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호찌민 엑스포 이후 2년 만이고 우리나라에서 여는 것은 4년 만입니다. 행사는 크게 전시와 체험, 공연, 영상 등 4개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는 빛으로 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경주 타워를 리모델링해서 신라의 역사를 스크린에 표현하고 인근 건물도 수리해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로 되살립니다. 경주타워 뒤편에 맨발 전용 둘레길 2km를 만들어 힐링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자연숲을 이용해서 공연과 힐링과 그리고 걷기가 이루어지는 체험 공간이고요. 밤에는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 영상을 활용해서 최초로 미디어 아트 영상을 인터랙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여행 흐름이 단체에서 개별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단기 집중형에서 연중 축제화에 맞도록 구성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ICT 콘텐츠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그야말로 경주 엑스포가 힐링 테마파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줄어든 예산을 감안해 핵심 콘텐츠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관람객의 공감을 얻으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번 엑스포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 포럼 등 8개 단체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환경오염 사건과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협력업체 차별과 경영 악화가 가중되어 왔다며 최고 책임자인 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용광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과 배출가스에 대한 불투명도 규제 위반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르고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 회장을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최 회장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지역사회를 배제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등 포스코 출신 내부 인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포스코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안에 퍼져 있는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해역에 적조 경보가, 경남과 부산 기장 일대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부산 해역 적조가 해류를 따라 경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한 작은 마을이 돼지 축사 운영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축사에서 나온 악취와 분뇨로 환경 피해를 입었다며 축사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한 축사. 10년이 넘도록 운영된 돼지 축사는 마을 회관에서 직선거리로 100m에 있습니다. 지난 8월 가축 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 폐쇄하라. 주민들은 최근 5년 동안 환경오염 문제로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수차례 받았지만 오히려 축사는 증설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이었던 마을이 지금은 심각한 악취로 친인척이 찾아오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아들 있어도 내미 나가 손자들 다 올라 크고
어머 벌티그치가 아프고 벌티그치가 아프고 지금 살 수가 없다 그요. 주거지역과 800m 이내에는 돼지 축사를 못 짓도록 하는 포항시 조례가 있지만 이곳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지어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가깝고 민원이 생겨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설하고 이런 데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엄해서 이제 뭐 하지만 우리처럼 옛날에 벌써 승인되어 있는 데는 무슨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포항시는 축사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축산이나 건축이나 이쪽에서도 같이 점검을 좀 하고 악취 시료나 이런 걸 떠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드려야죠. 이에 대해 축사 관계자는 이미 수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된 상황에서 운영을 중단할 수 없다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 폐쇄만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교사들에 대해 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승인했는데 경북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위 해제와 복직 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교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순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부부가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 부부는 조국 장관의 비리 의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가졌을 상실감과 불공정을 대변하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경주 위덕대학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위덕대는 장 의장이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등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경북문화재단 설립을 주도하는 등 지난 14년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 동안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4, 5도가량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해 북상하는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어 주말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가운 가을볕에 더우셨죠? 내일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대부분 지역이 16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낮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볕이 따갑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8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열대저하부는 일본으로 올라오면서 태풍으로 발달해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